안녕하세요. 오늘 파이코인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제 12월이 됐어요. 우리 11월에 파이가 그래도 꽤 선전을 했었죠. 특히 다른 암호화폐와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어떤 견고함이나 가격 상승에 관련된 에너지가 다른 코인에 비해서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은 성적표를 받은 11월이었는데 12월은 어떨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좋은 전망은 아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파이코인뿐만이 아니고 다른 암호화폐들도 마찬가지죠. 게다가 이제 파이코인은 정형적인 알트코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은 중립적이거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친화적인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일반적인 암호화폐들은. 근데 우리 파이코인은 정말 상관계수가 0.에 이를 정도로 비트코인과 거의 거꾸로 갑니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알트코인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거죠. 어떤 알트코인보다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이 좀 눌려야 파이코인이 좋아요. 그것의 모습을 보여준 게 역시나 11월이었습니다. 11월 어땠습니까?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파이코인도 약간 하락을 했지만 그 차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난 한 달 동안 11월이죠. 파이코인은 2.6%밖에 하락을 안 했어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한 거에 비하면 오히려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죠. 상대평가를 때. 근데 비트코인은 훨씬 더 급격히 19% 하락을 했습니다. 월간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24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알트코인답다는 거죠. 뭐 답다는 표현은 좀 그러지만 가장 알트코인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 파이코인이다. 즉 심하게 얘기하면은 비트코인이 좀 눌려야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향후에 이제 12월부터 속도나 규모는 설왕설래 논쟁이 많이 있지만 이제 재무부와 연준이 같이 거의 5년 만에 유동성을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거의 21년, 22년 이후에 처음이에요. 왜냐면 그 사이에는 재무부가 유동성을 풀면 연준은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엇갈려 나갔었다는 거죠. 근데 처음으로 올 12월부터 재무부도 유동성을 풀고 연준도 유동성을 푸는 그런 이제 상황이 4년, 5년 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풀릴 거예요. 이제 풀리면 당연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쨌든 우상향하겠죠. 상승장이 오겠죠. 특히 이제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그렇게 올 거라고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속도와 규모는 길이는 이제 그 유동성의 양,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어쨌든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평균적인 것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겠죠. 12월부터 조짐이 보이면서 뭐 1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월, 1월이 피크일 수 있어요. 혹은 1월, 2월이 피크일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은. 근데 그 다음에 파이코인은 언제냐? 비트코인이 12월, 1월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비트코인의 에너지가 약해진다면 그때 나갈 거예요. 그러면 파이코인은 뭐냐면은 2월이나 3월경 이렇게 짧든 길든 피크 타임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까지 비트코인과 아주 전형적인 알트코인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뭐 중립적이다거나 오히려 알트코인인데도 비트코인이랑 같이 동조하는 경향이 강하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거의 거꾸로로 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전형을 보여줬던 파이코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12월은 좀 재미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재미있다면 빠르면 1월 중순 이후 언젠가부터 해서 2월 혹은 좀 늦게까지 간다면 3월 요때가 우리 파이코인의 좋은 시기가 아닐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